여기 한 부부가 미국의 동쪽 끝 매사추세츠에서 서쪽 끝 샌디에고로 몇 날 며칠 걸리는 힘든 이주를 하는 도중에 사고가 날 뻔합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아내 에이미가 남편 제프를 바라보죠. 아찔한 경험을 뒤로하고 제프는 기름 충전 및 차량 점검을 위해 인근 주유소에 들렀는데 여기서 아까 그 사고 날 뻔했던 차량 주인인 코털맨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제프는 트러블을 원치 않는다며 코털맨에게 사과를 했지만 비아냥거리며 제프를 위협하는 코털맨. 에이미한테도 찝쩍거리는 코털맨을 본 제프는 기분이 좋지 않아 최대한 빨리 이 주유소를 빠져나가 샌디에고를 향해 달리죠. 그런데 갑자기 제프의 차량에 알 수 없는 이상이 생겨 멈추게 되고 당황한 제프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해보지만 이곳은 미국 중서부의 드넓은 사막 지형이라 전화가 목통입니다. 제프와 에이미 부부는 사막 한가운데서 난감한 상황에 처하죠. 그때 주유소에서 무례하게 굴던 코털맨이 경적을 울리며 지나칩니다. 아니 갑자기 유턴을 하며 제프, 에이미 부부를 주시하는 코털맨. 전화도 안 터지는 사막 한가운데서 제프와 에이미 부부는 점점 오싹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그때 멀리서 트럭이 다가옵니다. 황급히 트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제프.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코털맨은 포기했는지 사라지죠. 제프 부부는 운이 좋았는지 친절한 트럭 기사를 만나게 되고 차량 상태에 대한 진단과 함께 근처 공중전화가 있는 휴게소까지 부부를 태워줄 수 있다고 하니 아내 에이미가 트럭을 타고 휴게소로 먼저 출발하여 도착하자마자 공중전화로 사고 신고를 하기로 하고 남편 제프는 견인차가 올 때까지 여기에 남아 차량을 지키기로 하죠. 아내 에이미가 9km 밖의 휴게소에 도착할 시간이 훨씬 넘었는데도 견인차가 오지 않자 제프는 스스로 차량 점검을 해보는데 차량 하부에 퓨즈가 빠져있는 걸 확인하고 연결로 시동을 걸어봅니다. 차량에 시동이 걸리자 제프는 곧장 아내가 있는 휴게소로 가는데 트럭기사 말대로 휴게소는 9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죠. 그런데 휴게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아내 에이미를 보지 못했다고 하며 제프의 도움 요청에 쌀쌀맞게 응대합니다. 혼란스러운 제프는 경찰에게 전화를 하여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휴게소에서 손세차 일을 하던 빌리란 청년이 제프에게 말을 걸죠. 좀 모자라 보이는 청년이었지만 아내의 행방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제프는 빌리란 청년에게 아내가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갔냐고 묻자 에이미는 어떤 남자와 트럭을 갈아타고 7번 국도로 향한다고 말합니다. 함께 경찰서에 가서 증언해달라는 제프의 부탁에 빌리란 청년은 경찰도 그들과 한편이 경찰을 믿지 말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죠. 빌리라는 청년 말대로 7번 국도를 타고 아내를 쫓아가는 도중에 아내 에이미를 태워줬던 그 트럭을 발견하여 급히 뒤쫓는 제프. 아무리 경적을 울려봐도 그 트럭은 아무 반응이 없는 상황. 트럭을 둬서 바로 옆으로 차를 가까이 붙여서 확인해보니 맞습니다. 아내 에이미를 태웠던 그 친절했던 트럭기사가 확실하죠. 황당한 상황에 제프는 트럭기사에게 다가가는데 트럭기사도 내립니다. 트럭기사는 왜 위험하게 차를 급히 세웠냐고 제프에게 물어보고 아내의 행방을 묻자 트럭기사는 초면인데 무슨 말이냐고 되묻죠. 모르쇠를 일관하는 트럭기사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제프는 때마침 지나가던 경찰차를 붙잡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트럭 뒤 문을 열어보라는 경찰의 지시에 순순히 응하는 트럭기사. 그러나 트럭 어디에도 아내 에이미의 흔적은 없자 경찰은 트럭기사를 그냥 보내주고 이 상황에 제프는 미쳐버릴 지경이죠. 눈앞에서 아내를 태워줬던 트럭기사를 보내줘야 하는 제프는 방금 전 휴게소에서 만났던 빌리라는 청년이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경찰도 그들과 한패라는 빌리의 말에 점점 신빙성을 느끼는 제프. 경찰도 믿을 수 없던 제프는 빌리가 말한 장소로 향하죠. 그런데 빌리가 알려줬던 7번 국도는 완전히 폐쇄된 상태입니다. 마음이 급해진 제프는 서둘러 유턴을 하는데 누군가 길을 막습니다. 앞을 막는 자는 주유소에서 제프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코털맨. 코털맨은 어떻게 알고 폐쇄된 7번 국도로 자신을 잡으러 왔는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 상황에 제프는 필사적으로 도망치죠. 코털맨도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제프를 사냥감처럼 쫓아갑니다. 제프는 자신이 주도면밀한 함정에 빠졌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앞이 강으로 막혀서 더 이상 길이 없는 막다른 곳에 있는 제프는 차를 몰고 강으로 뛰어들며 코털맨으로부터 도망치죠. 강을 따라 흘러내려가는 제프의 차량을 지켜보는 코털맨. 차 안으로 들어오는 강물 때문에 익사할 뻔한 제프는 겨우 빠져나와서
코털맨 패거리가 자신의 차량을 견인하는 것을 숨어서 지켜보는 그때 놀랍게도 제프를 습격한 사람은 세차를 하던 청년 빌리였습니다. 빌리는 모자란 척 연기를 했던 것이고 코털맨과 한패였던 것이었죠. 제프의 아내 에이미가 말한 계좌 잔액을 똑같이 말해보라는 협박에 은행 계좌 잔액이 1억 원이라는 대답을 하자 제프를 죽이지는 않고 트렁크에서 기어 나오라고 한 뒤 누군가를 가리키는 코털맨. 이 사람은 아내 에이미를 태워줬었던 그 트럭기사입니다. 트럭기사가 인신매매 범죄단체 우두머리였던 것이죠. 트럭기사는 제프에게 밑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마을에 있는 은행에 가서 1억 원을 인출하라고 강요하는데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사방에서 감시를 하던 부하들이 제프를 죽이고 아내 에이미마저 잔인하게 죽일 거라 말하는 트럭기사. 제프는 1억 원을 인출하러 은행에 들어갑니다. 제프는 은행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주위의 사람들 중 누가 트럭기사가 풀어놓은 사람인지 모르는 상황. 섣불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책상 위에 사무용 커팅칼이 놓여진 것을 본 제프는 인신매매 단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눈을 판 사이에 커팅칼을 자신의 소매 속에 숨기는 제프. 1억 원을 인출하여 은행 밖으로 나온 제프 옆으로 검은색 차량이 다가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코털맨은 인출한 1억 원을 좌석에 던지라고 한 뒤 제프의 양손을 테이프로 묶어 제압한 후 옆좌석에 태우죠. 코털맨은 제프와 사고 날 뻔했던 첫 만남부터 주유소에서의 재회까지 전부 자신들이 세운 계획하에 의도된 일이라고 무용담을 펼쳐놓는데 제프가 커팅칼로 테이프를 자르는 걸 아직 눈치 못 채고 있습니다. 손이 풀린 제프는 코털맨에게 분노의 펀치를 날리며 역지압에 성공하죠. 제프가 당했던 그대로 코털맨의 손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좌석 시트 머리 받침대 부분과 코털맨의 몸을 테이프로 감은 뒤에 급발진, 급정거를 반복하며 아내 에이미의 위치를 말하라고 하는 제프. 코털맨한테서 인신매매단 리더 트럭기사의 위치 정보를 들은 제프는 트럭 정류장에 가서 그 트럭기사를 찾아보는데 이 사람은 아닙니다. 눈에 불을 켜고 아내 에이미를 납치한 그 트럭기사를 찾아보는 제프. 드디어 그 트럭기사를 찾았는데 I don't know, damn it. He was supposed to be here a half an hour ago. And I heard a report on the police band about a cop down. 전화를 끊고 자신의 트럭으로 향하는 트럭기사. 트럭기사는 어디론가 급히 출발을 하고 제프도 황급히 그를 쫓습니다. 트럭기사가 코너를 돌기 위해 속도를 늦춘 타이밍을 잡은 제프는 전속력으로 달려 트럭을 따라잡는 데 성공하죠. 트레일러 발판 밑으로 몸을 끼워넣는 데 성공한 제프는 트레일러 밑부분에 장시간 매달려 있기에 무리라는 걸 깨닫습니다. 몇 번에 떨어질 뻔한 죽을 고비를 넘긴 제프는 이상한 소리를 느낀 트럭기사의 시야에서 운 좋게 벗어난 상황이죠. 마침 트럭기사가 사이드미러에서 눈길을 거뒀을 때 제프는 힘겹게 트레일러 손잡이를 잡고 옆으로 매달린 상태가 됩니다. 최고 속도로 달리는 트럭에서 떨어지는 끝장의 순간 트럭과 트레일러 연결 부위에 다다른 제프는 이제 잠시 쉴 수 있습니다. 트럭은 끝도 없는 고속도로 위를 몇십 시간 달립니다. 날이 저물고 드디어 속도를 줄이는 트럭이 위치한 곳은 어느 가정집. 트럭은 큰 창고 옆에 주차되고 트럭기사는 내립니다. 제프는 조심스럽게 창고 지붕 위로 오르는데 지금은 고요한 깊은 밤이라 작은 발자국 소리도 들리는 상황이죠. 창고 지붕 창문을 열어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제프. 제프가 창고 2층에 숨어 있는데 인신매매 패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트럭 기사와 빌리가 탑차 트럭 옆부분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는데 그건 사람이었고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얀 천으로 묶어놓은 사람을 어디론가 끌고 가는 트럭 기사. 안에 있던 사람이 몸부림치자 천이 벗겨졌는데 안에 에이미입니다. 에이미도 창고 선반 위에서 누군가 지켜본다는 걸 눈치채는데 아내나 여자친구를 낯선 사람 차에 태우면 안 된다는 교훈을 남긴 최고의 스릴러 영화 브레이크다운을 보시고 결말을 확인하세요. 추천 눌러주시면 땡큐.